이게 말이 돼? 저는 여행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유럽, 남미, 아프리카까지 별의별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럴 수가. 대체 어떻게? 상하이 길 한복판에서 남녀가 용변을 보고 있다니. 지금부터 제가 일본, 중국, 한국을 차례로 여행한 경험담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감동 스폰서 작가 현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밀리라고 해요. 저는 항상 아시아를 여행해 보고 싶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로서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를 다녀왔지만 아시아는 저에게 완전한 미지의 세계였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그곳의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고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곧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겠죠. 이번 여행에서 저는 세 나라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카메라로 담고 몸으로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출발하기 전부터 저는 이 나라들에 대해 나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은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완벽할 정도로 깔끔한 곳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기차가 초 단위로 정확하게 도착하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는 그런 모습이 떠올렸어요. 중국은 크고 복잡하며 사람들이 많고 활기가 넘칠 거라고 상상했어요. 거대한 도시들, 소리를 지르며 흥정하는 시장, 상인들, 그리고 만리장성과 같은 역사적인 장소들이 떠올랐죠. 한국?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건 들어봤지만 그 외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일본과 중국의 작은 버전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되는 건 일본과 중국이었고 한국은 그저 덤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여행이 제 예상을 완전히 깨버릴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모험이 시작된 거예요. 창문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곧 도쿄에 도착하겠구나. 비행 시간은 길었어요. 13시간. 영화를 몇 편 보고 짧게 눈을 붙였다가 깨고 기내식을 먹고. 솔직히 맛은 별로였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일본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을 둘러봤어요. 많은 일본 승객들이 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태블릿으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어요. 모두가 조용했어요. 드디어 기장이 안내 방송을 했어요. 곧 도쿄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진짜로 도착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고 준비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여긴 완벽하게 정리된 나라구나. 공항은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깨끗했고 직원들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요. 영어 안내 표지판도 많아서 길을 찾기 쉬웠어요.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공항 직원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여권에 도장을 찍고 돌려줬어요. 인사도 말도 전혀 한마디도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게 정상적인 걸까? 공항을 나서면서 또 다른 걸 깨달았어요.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다는 걸요. 다른 나라 공항에서는 사람들이 친구를 부르거나 가족을 만나 반갑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두가 조용했어요. 심지어 공항 방송도 엄청 부드럽고 차분하게 들렸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짐을 찾고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일본의 기차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도쿄역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숙소로 이동했어요. 짐을 풀고 나니 배가 고파서 일본의 전통적인 식당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골목을 걷다가 분위기 좋은 작은 가게를 발견했어요. 간판에 한자로 뭔가 쓰여 있었지만 일본어를 몰라서 뜻을 알 수 없었어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들어가 보자.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 있던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스미마센, 여기서 식사할 수 있을까요?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걸었어요. 아스미마센. 외국인은 곤난데스. 저는 당황했어요. 곤난데스? 그게 무슨 뜻이지? 잠시 후 직원이 영어로 겨우 설명해줬어요. 죄송합니다. 이 가게는 일본인 전용이에요. 일본인 전용? 순간 기분이 이상했어요. 관광객이 많은 도쿄에서 외국인은 출입할 수 없는 식당이 있다니. 저는 머쓱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그렇게 쫓겨나듯 나와 한참을 걷다가 다른 식당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메뉴판이 전부 일본어였던 거예요. 사진도 없고 직원들도 영어를 거의 못했어요. 결국 저는 아무 메뉴나 찍어서 주문했어요. 10분 후 직원이 접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음식이 아니었어요. 접시 위에는 생으로 익히지 않은 듯한 작은 생선들이 가득했고 그 위에 끈적한 소스가 발려 있었어요. 이게 뭘까? 저는 젓가락으로 하나를 집어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입맛에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배가 고팠기 때문에 억지로 먹었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관광객이 많은 도쿄인데 영어 메뉴도 없고 직원들도 전혀 영어를 못한다고? 분명 일본은 관광객이 많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외국인이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질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누워 생각했어요. 일본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요. 질서정연하고 깔끔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뭔가 너무 조용하고 정해진 틀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일본만의 특징일까? 그럼 중국은 어떨까? 그리고 한국은? 모든 걸 직접 경험해 봐야겠죠. 저는 도쿄가 엄청나게 복잡한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하이에 도착하자마자 깨달았어요. 도쿄는 조용하고 정리된 도시였어요. 하지만 상하이는 시끄럽고 정신없고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나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도쿄에서는 모든 것이 조용하고 질서정연했는데 상하이에서는 사방에서 경적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큰 소리로 대화하고 거리에서는 온갖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짐을 끌고 택시 승강장으로 갔어요. 저는 일본에서처럼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로 택시를 타고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줄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서 있다가 빈 택시가 오면 먼저 손을 흔든 사람이 타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저도 그냥 밀고 들어가야 하는 걸까? 일본에서는 이런 행동이 매우 무례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선 당연한 문화처럼 보였어요. 양복을 입은 한 남성이 제 앞을 쓱 지나가더니 먼저 온 택시를 타버렸어요.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다음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차가 멈췄어요. 드디어. 그런데 기사님이 창문을 내리더니 빠른 중국어로 무언가를 막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휴대폰을 꺼내 호텔 주소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기사님이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번역 앱을 사용했어요. 휴대폰에서 기계음이 나왔어요. 차 막혀서 못 감.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뭐죠? 이게 정상인가요? 결국 네 번째 시도 만에 드디어 저를 태워줄 기사님을 만났어요. 저는 차에 올라타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중국에서는 그냥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나 봐.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상하이의 야시장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빛, 냄새, 소리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여기는 일본과 완전히 달랐어요. 상인들은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가게마다 형형색색의 간판과 불빛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음식 냄새, 달콤한 소스 냄새, 튀긴 기름 냄새, 매콤한 향신료 냄새가 한데 섞여 있었어요. 저는 흥미로웠어요. 이게 진짜 중국의 거리구나. 그러다 맛있어 보이는 만두 가게를 발견했어요. 커다란 찜기에 갓 쪄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가 있었어요. 배도 고팠고 맛도 궁금해서 하나 사기로 했어요. 하나 주세요. 주인은 활짝 웃으며 접시에 만두를 담아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놓쳤어요. 그는 맨손으로 만두를 집어 접시에 올렸어요.
장갑도 집게도 없었어요. 그냥 손으로. 잠시 멈칫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 뜨거운 김이 나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저는 만두를 한 입 빼어 물었어요. 그리고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에 깜짝 놀랐어요. 안에서 뜨거운 육즙이 흘러나오고 피는 쫄깃했어요. 와, 맛있어요. 그때 가게 주인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100위안. 100위안? 환산해보니까 약 15달러. 이건 너무 비쌌어요. 이거 너무 비싼데요? 제가 말했어요. 그러자 가게 주인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그는 제 손에서 접시를 확 빼앗더니 돈 없으면 먹지 마. 하고 외쳤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몇몇은 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그가 요구한 돈을 지불했어요. 제가 떠나는 동안 그는 옆 가게 주인과 함께 깔깔 웃고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나 완전 호갱됐구나. 저녁이 되고 저는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로컬 식당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관광객이 가는 곳 말고 진짜 상하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맛보고 싶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식당이 보였어요. 간판은 오래되어 글자가 흐릿했지만 아는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여긴 맛집일 수도 있겠다. 기대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턱하고 숨이 막혔어요. 공기가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김이 서린 건가 했는데 곧 이유를 알았어요. 사방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담배를 물고 연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심지어 음식을 먹으면서도 피우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여기 실내 아닌가? 식당에서 흡연이 가능하다고?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어요. 직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의 한 남성은 라면을 한 입 먹고 곧바로 담배를 한 모금 빨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냄새가 너무 강해서 제대로 숨을 쉬기도 어려웠어요. 결국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배는 고팠지만 그 연기 속에서 식사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식당을 나와 입맛이 뚝 떨어져 버린 저는 상하이의 야경을 촬영하러 갔어요. 상하이의 밤거리는 식당에서의 담배 냄새가 전혀 생각나지 않을 만큼 화려하고 활기찼어요.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을 밝히고 있었고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불빛들이 마치 빛의 강물처럼 길게 이어졌어요. 이거 정말 멋진 장면인데. 저는 삼각대를 세우고 몇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미래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도쿄의 야경도 멋있었지만 여기는 조금 더 혼란스럽고 더 강렬한 느낌이었어요. 사진을 찍다 보니 점점 더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야경을 더 즐기면서 술도 한잔할 수 있는 식당을 찾아 걸어가기로 했어요. 몇 블록을 지나던 중 한적한 골목길을 지나게 됐어요.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대로변과는 달리 이곳은 가로등 전구가 몇 개 정도 꺼져 있어서 조금 어두웠어요. 조금 어둑한데? 그래도 대로변인데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하려던 순간 대로변 한쪽에서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남자가 문이 닫혀있는 가게의 정문을 향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바지를 내리고 서 있었어요. 설마? 저는 깜짝 놀라서 걸음을 멈췄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의 바로 옆에 한 여자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둘 다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순간 강한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얼굴을 찌푸렸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땅 곳곳에 뭔가 묽은 액체가 고여 있었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조금 더 자세히 보니 벽에는 이미 말라붙은 얼룩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바닥 여기저기에는 오줌과 똥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설마 여기가 화장실 대용으로 쓰이는 거야? 그때 용변을 보던 남자가 바지를 올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여자는 휴지도 쓰지 않고 그냥 옷을 정리한 뒤 저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제야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거리는 대로변이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광경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듯 걸어가고 누구도 놀라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면서 무심하게 지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대화하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이런 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고? 심지어 어떤 행위는 바로 옆에 용변이 있는 바닥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밟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또 다른 가게 앞에는 빗자루와 물통이 놓여 있었어요. 설마 아침마다 이걸 치우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무리 문화 차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저는 원래 술 한잔하며 맛있는 음식과 상하이의 멋진 야경을 즐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본 뒤로는 그럴 기분이 싹 사라졌어요. 이 광경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오를 것 같아. 결국 저는 식당을 찾는 걸 포기하고 그냥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요. 이게 정말 중국인들의 일상인 걸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걸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땅도 좁은데 여기보다 더 하겠지? 도쿄에서는 너무 깔끔하고 조용해서 답답했어요. 상하이에서는 자유롭지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갑자기 생각할수록 한국이 가기 싫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비행기와 숙소를 예약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향하게 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도 저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너무 눈치 보이고 외국인이 여행하기 불편했다면 중국은 너무 더럽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렇다면 한국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기대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이 여행을 계획할 때 일본과 중국에서는 꼭 가야 할 명소들을 잔뜩 찾아봤는데 한국은 그냥 덤 같은 느낌이었을 뿐이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제 생각과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깔끔하고 넓었고 분위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조용하지도 않았어요. 공항 내부에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안내 표지판이 다 보였고 길을 찾기가 너무 쉬웠어요.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본과 중국에서처럼 그냥 무표정한 심사관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심사관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순간 멍해졌어요. 네, 처음이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여권을 스캔하더니 스탬프를 쾅 찍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와, 그냥 이 말 한마디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뭐랄까, 그동안 충격이 커서 그런지 한국에서는 저에게 진짜 환영한다는 기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행동 하나가 저를 기분 좋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짐을 찾고 공항 철도를 타러 갔어요. 표를 사는 게 쉬울까 걱정했는데 영어 옵션이 있었고 과정이 너무 간단했어요. 기차에 탔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기차가 깨끗하고 조용하지만 너무 조용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편안해 보였어요. 일본에서는 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 조용해서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고 중국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학생들은 조용히 공부하고 한 아저씨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냥 적당했어요. 저는 창문을 통해 서울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빌딩과 오래된 건물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현대적인 도시이지만 역사적인 부분도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카메라를 꺼내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잠시 망설였어요. 일본에서는 카메라를 꺼내면 사람들이 힐끔거리거나 피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변을 둘러보니 이미 몇몇 사람들이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조용히 카메라를 꺼내 창밖의 풍경을 촬영했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카메라를 들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신없이 바쁘고 복잡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막상 내리니까 다른 느낌이었어요. 분명 사람이 많긴 했지만 길 찾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제가 길을 찾느라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어떤 자원봉사를 하는 듯한 여성분이 다가왔어요. 혹시 도와드릴까요? 저는 깜짝 놀라서 쳐다봤어요.
어네, 택시 승강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가리켜줬어요. 저쪽으로 쭉 가셔서 왼쪽으로 돌면 바로 있어요. 그리고는 좋은 여행 되세요. 하고 손을 흔들며 가버렸어요. 뒷모습을 보니 외국어 자원봉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와우, 전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아무도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았고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말을 걸면 대부분 뭔가를 팔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여성분은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거였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면서도 저는 여전히 편견이 있는 눈으로 나라의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운전석에 앉아 계신 기사님은 안경을 쓰신 나이 지긋한 분이셨어요. 어디로 가세요? 저는 핸드폰으로 호텔 주소를 보여드렸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한국 처음이구나. 환영해요. 뭐지? 왜 이렇게 밝게 인사하지? 바가지를 씌우려고 그러나? 의심이 됐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결제를 하려는데 기사님이 카드 결제를 추천해 주셨어요. 현금 아끼세요. 카드로 하면 같은 가격이에요. 솔직히 저는 순간 역시 드디어 바가지를 씌우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중국에서도 택시기사님이 외국인인 걸 알고 일부러 요금을 더 불렀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사님은 정확한 금액 그대로 결제했어요. 와, 이제야 확실히 알겠어요. 일본에서는 예의 바른 외국인 손님이어야 했고 중국에서는 그냥 돈을 뿌리고 다녀야 하는 호구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진짜 손님처럼 대접받는 느낌이었어요. 이제야 정말 여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에 호텔에서 뜨자마자 저는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여행에서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저는 경복궁을 찾아갔어요. 서울 한가운데 있는 이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궁궐 중 하나라고 했어요. 궁으로 가는 길에 높은 빌딩과 전통적인 건물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조화가 신기했어요. 옛것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모습과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게 한국만의 매력 같았어요. 궁 입구에 도착하자 한 가지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알고 보니 한복을 입으면 궁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통 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궁 안으로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붉은 기둥, 금빛으로 장식된 지붕, 넓은 마당.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궁궐 내부가 굉장히 조용하고 평온한 느낌이었어요. 관광객이 많았지만 모두 이 공간을 존중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조용히 촬영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사진 찍어드릴까요? 놀라서 돌아보니 젊은 한국 여성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간 저는 중국에서 사기를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누군가가 사진 찍어줄게요 라고 했고 찍어준 뒤에 돈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순수한 호의로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아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몇 장을 찍어주고 사진을 돌려줬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리고는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한국은 그런 나라였어요. 궁을 나온 후 저는 북촌 한옥마을을 찾아갔어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전통적인 동네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작은 전통 찻집이 보였어요. 유리문에 적혀있는 글씨가 눈에 띄었어요. 전통 차 앤드 수제 다과. 뭔가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주인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한국 차 드셔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작은 찻잔과 함께 따뜻한 차가 나왔어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는데 와, 쓴맛이 날 줄 알았는데 은은하게 달고 부드러운 향이 났어요.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떠세요?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빙긋 웃으시더라고요.
이 차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마셔왔어요. 몸에도 좋아요. 저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어도 이렇게 조용한 찻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점심때가 되자 저는 유명한 광장시장을 찾아갔어요. 아까 한옥마을의 조용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어요. 따끈한 빈대떡 나왔어요.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냄새에 이끌려 한 빈대떡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빈대떡이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하나 주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활짝 웃으면서 바삭한 빈대떡을 접시에 올려줬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하자 아주머니가 손을 내저으셨어요. 일단 한 입 드셔보세요. 맛있으면 그때 돈 주세요. 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철저하게 정해진 규칙대로 돈을 내야 했고 중국에서는 무조건 돈을 먼저 내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먼저 먹어보고 맛있으면 그때 계산하래요. 저는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대박 맛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제 계산할게요. 아주머니가 박장대소했어요. 그래요, 맛있으면 됐죠. 이곳은 그냥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교류하는 곳이었어요. 이게 한국만의 문화인가 봐요. 저녁이 되자 저는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깔고 쉬는 가족들, 그리고 연을 날리는 아이들까지. 그냥 모두가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한강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 한국에 오기 전에 이곳이 그냥 일본과 중국을 반씩 섞은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한국은 그저 한국이었어요. 따뜻한 사람들, 균형 잡힌 도시,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위기까지. 저는 처음으로 여행을 하면서 진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흘러 다큐멘터리 영화도 모두 촬영을 끝냈고 어느덧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묘하게 무거웠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솔직히 큰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니까 두 나라의 특징을 조금씩 닮았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한국은 그냥 한국이에요. 사람들도 분위기도 도시의 모습까지 그 어느 곳과도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더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보려 했어요. 아침 일찍 저는 남대문 시장으로 갔어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라고 해서 꼭 가보고 싶었어요. 좁은 골목길마다 색색의 간판이 가득했고 상인들이 바쁘게 물건을 팔고 있었어요. 시장 안은 활기찼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어요. 저는 구경하다가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만두 가게를 발견했어요. 배가 고팠던 저는 바로 사 먹어야겠다 싶어서 지갑을 꺼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갑이 없었어요. 가방, 주머니, 카메라 가방까지 다 뒤졌는데도 안 나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잃어버린 건가? 이제 어떡하죠? 오늘이 마지막이라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여권이랑 카드, 현금이 다 들어있는 지갑이 사라졌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놀라서 돌아봤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제 지갑을 들고 서 계셨어요. 이거 찾고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이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할머니는 가게를 가리키며 웃었어요. 아까 지나가다가 떨어뜨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들고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갑을 열어봤는데 현금, 카드, 여권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할머니는 웃으면서 그대로 왔던 길로 돌아가셨어요. 무뚝뚝한 것 같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즐기기로 했어요. 그동안 지켜봐왔던 호텔 근처에 있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그 식당은 작지만 늘 사람이 많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직원분이 활짝 웃으며 인사해줬어요. 저는 메뉴를 훑어보다가 삼겹살을 주문했어요. 잠시 후 커다란 접시에 두툼한 삼겹살이 나왔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구우시고 쌈장 찍어서 상추에 싸서 한 입에 드시면 제일 맛있어요. 저는 가르쳐 주신 대로 한 입 먹어봤어요. 그리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고소한 고기, 짭짤한 소스, 아삭한 야채가 입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직원분이 흐뭇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쵸? 한국 오시면 이거 꼭 드셔야 해요. 마지막 식사가 이렇게 맛있고 따뜻할 줄 몰랐어요. 음식도 맛있지만 그보다도 작지만 이런 편안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저는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며 보내고 싶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서울이 빛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시 곳곳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멀리 보이는 한강 위로 다리들이 빛나는 보석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동안의 여행을 떠올렸어요. 일본에서는 정해진 규칙 속에서 조심해야 했고, 중국에서는 스스로를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줬어요. 외국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요. 그게 너무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옆에서 친구들끼리 철제 울타리에 작은 자물쇠를 걸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그곳에는 수천 개의 자물쇠들이 달려 있었어요. 어떤 자물쇠에는 사랑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 어떤 자물쇠에는 다시 올 거야 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 속의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어요. 이건 자물쇠는 아니었지만 제 마음을 남길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열쇠고리를 그 자물쇠들 사이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 고마워요. 언젠가 다시 올게요. 남산을 내려와 저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여권을 내밀자 입국 심사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한국 여행 즐거우셨어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즐거웠냐고요? 그 이상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그냥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공항 로비에서 한국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건 안녕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안녕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건 곧 다시 만나요라는 안녕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외국인 여행자와 즐거운 추억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즐거운 기억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한 따뜻한 여행의 추억을 알리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